제가 이제 회사를 나온 게 한 10년이 나왔는데 현금 흐름을 가져가면 좋은데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관심 가는 게 배당주였는데 배당주에 대해서 미국 주식은 거의 끝판왕이 아닌가. 배당이 1년 3년씩 이어지고 있고 배당금이 빠르게 입금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이 가장 크게 저를 도와줬던 은퇴 상품이 아니었나. 성장하는 배당 기업의 라고 하는 그 제약주가 있는데 주가 반 배당이 커지는 거 반 치면 첫 번째 가 있고 두 번째는 같은 것도 있는데 배당을 꾸준히 주기로 많이 대표가 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까지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일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일타해법. 오늘은 미국 주식, 그중에서도 배당주 투자를 설명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장우석 부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외 주식, 미국 주식 21년 차이고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하지 않나 싶은데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소개하고 있는 미주미의 장우석입니다. 네, 부사장님 일단 책 얘기 먼저 드려볼게요. 아, 책이요? 네, 매주 달러 받는 배당주 통장 이 책을 보면 미국 배당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좀 권해 주시고 계신데요. 미국 배당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책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책의 제목에 이미 모든 게 나와 있는데 배당을 받는데 매주 받는다, 매주. 뭘로 받냐? 달러로 받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투자가 뭐냐? 미국 주식임을 증명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 더 첨언하면 아까 했지만 매주 받는 거, 매주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팔려고 하면 배당이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1년 동안 쭉 보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보다는 장투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여기 나온 책은 약간 재밌게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만약에 A라는 기업 배당금이 100원이다. 비싼 거면 싼 겁니까? 배당금 100원이. 싸게 느껴지긴 하는데. 만약에 주가가 1,000원이면. 아, 그럼 비싼 거겠죠. 그러니까 10%니까 비싼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주가가 만약에 1,000원에서 500원 되면 500원분의 100원이면 얼마 몇 퍼센트입니까? 배당 수익률이? 20%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배당 일드에 관심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책은 배당 일드보다는 배당이 커지는 거에 국한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S&P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안전한 게 아닌가 같이 한번 강조합니다.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배당주보다 이제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성장주 종목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 투자를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국내에서 보게 되면 뭐 소위 통신주 같은 것들 많이 매입하는데 그런 기업 통장이 멈춘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배당 크지만 아직까지 미국 시작한 지 20년밖에 안 된 국가에서는 뭔가 안주하는 거는 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했지만 성장 반 배당을 좋아하는데 만약에 성장만 크면 오히려 배당이 작겠죠. 그래서 배당 반을 가져가시면 좋은데 이 책은 안배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배당이 좋다. 어떤 분들은 약간 우리 기자님 아마 배당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성장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입맛 따라 하시는 건데 아직까지 한국은 조금 성장이 많이 들어간 배당주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성장 투자가 맞죠. 근데 성장 투자는 아까 했지만 만약 주가가 빠져버리면 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해서 성장하지만 배당을 주는 기업을 같이 가져라는 그런 조언이 있는 거죠. 네. 처음부터 그럼 배당주 투자로 시작하셨어요? 그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회사를 나온 게 한 10년이 나왔는데 고민을 많이 한 게 도대체 회사 나온 사람들의 현금 흐름을 가져가면 좋은데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관심 가는 게 배당주였는데 배당주에 대해서 미국 주식은 거의 끝판왕이 아닌가. 왜냐하면 배당이 1년 3년씩 이어지고 있고 배당금이 빠르게 입금됩니다. 혹시 국내 배당금 언제 입금되는 줄 아세요? 겨울에 배당이 주어지고 아마 이듬해 봄에 주어지나?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데 길기 때문에 어려운데 미국은 내가 만약 은퇴하게 되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만큼 적절히 배당을 주고 있고 그 배당 주는 기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이 가장 크게 저를 도와줬던 은퇴 상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그럼 포트폴리오 중에 배당주 투자 비율 좀 어느 정도고 수익률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배당에 대한 퍼센티지가 한 30%. 제일 큰 건 엔비디아지만 가져가고 있고 평균 배당 수익률 한 5%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정도. 그러니까 하나가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세 차익과 배당 가져갈 수 있는 정도가 아마 제가 보기에 한 그 정도니까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서를 보면 이제 배당주에도 귀족과 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명 배당 귀족주와
배당킹은 어떤 배당주고 용어 그대로 좀 투자 가치가 높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배당 기족은 25년 배당을 이상한 기업이 굉장히 크고 배당킹 50년인데 혹시 25년 배당을 올린 것만큼 일반인들이 급여를 올려받는 분이 거의 없겠죠, 기자님? 없을 걸로 보이고 혹시 최근에 그 국내에 있는 실질 임금, 그러니까 물가를 뺀 실질 임금이 추이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평균 급여 보시게 되면 2년 전에 나왔던 평균 급여가 359만 원. 지금 350만 원가 빠졌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평균 급여 상관 안 되니까 배당을 올려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당 기준도 같이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배당 기준은 재미가 없다 대신에 그런 특징이 있고 그냥 아예 내가 은퇴할 뿐이 아니면 그런 기업 정도까지 파악하시면 되고 것 같고 굳이 뭐 투자보다는 참고할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배당 귀족, 배당 킹이라고 이름이 지어질 때 어떤 기업의 위험이 커집니다. 예, 그런 정도 느낌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킹 그냥 공론하지 그걸 투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기업이 있다 정도까지만 파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서의 초판 별책 부록에 케이스별로 이제 3가지 포트폴리오를 소개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여기는 없죠. 네, 초판에만 나왔던 거죠. 네, 케이스별 포트폴리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건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배당을 좋아하는 분들, 조금 좋아하면 많이 좋아하는 분들 해석해갖고 결국 배당 수준을 갖고 계산한 건데 배당 수익률 1, 2%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가 3, 4%, 5% 이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입맛 따라 하시는 건데 이름만 제가 지금 이렇게 붙인 거고 다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만약에 배당을 크게 하신 분들은 은퇴용 배당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건 절작의 본인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배당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배당 받고 싶다. 근데 배당만 투자하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나중에 주가가 좀 재미없으면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 내 주식은 많이 못 가냐. 엔비디아가 원래 올라가니까 엔비디아와 다른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보통 주가 차익과 배당을 안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본인이 배당을 좋아하면 그걸 배당을 조금 더 가져간 정도를 따져갖고 주가 차이를 노리면 좋은데 그냥 무조건 배당도 많이 주가 차익 많이는 그런 종목은 없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포트폴리오는 거기로 배당 수익률을 갖고 높은 낮은 걸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성향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가지 케이스별 포트폴리오 소개해 주셨는데 종목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은퇴자를 위한 포트폴리오에 물론 좋은 기업 아닙니다만 필립 모리스가 있습니다. 필립 모리스 담배 기업이죠. 담배 기업은 아시겠지만 담배 값을 올려서 돈을 버는 기업인데 그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로 구성된 게 은퇴용이다. 그러니까 평균 이 배당 수준이 5%로 나쁘지 않습니다. 5%면 우리 기자님이 10억을 넣으시면 월 배당이 416만 원. 거기서 만약에 배당 세금을 빼면 한 300 후반이니까 300만 원 후반대면 충분히 은퇴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10억만 모으면 내가 평생 살 수 있다. 보통 파이어족이죠. 은퇴가 빨라지기 때문에 한번 10억 모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달러가 혹시 2년 전 달러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달러 원이? 정확하게는 2년 전에 1250원대. 그리고 1년 전에 1300 초반대. 혹시 오늘 얼마입니까? 달러 원이. 137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매년 달러 배당 올려주고 달러까지 강해지면 추가 이익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달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올해 미국 배당주가 더 커질 걸로 보이고 아마 그 시점은 올 가을쯤 커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많은 수의 배당주를 이제 모으기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한테 종목을 좀 그래도 한 3가지 정도. 그래서 여기에 주시면? 213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매운맛, 순한 맛을 직접 레시피를 담그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아까 지금 은퇴용 같은 걸 원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배당을 잡고 시세를 누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입맛 따라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만약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 겹치면 피하라고 해서 후봉을 드린 거니까 이걸로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장하는 배당 기업에 에브비라고 하는 그 제약주가 있는데 배당을 꾸준히 늘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에브비 같은 기업들은 실제 주가도 올라오기 때문에 주가 반 배당이 커지는 거 반치면 첫 번째 에브비가 있고 두 번째는 로키드 마틴 같은 기업도 있는데 로키드 마틴은 이제 보통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방산 업체를 전쟁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로키드 마틴이 뭐 방산적으로 많이 분류가 되지만 배당을 꾸준히 주기로 많이 대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부분 다 배당을 조금 생각하시는데 배당을 주지만 계속 주가가 커지기 때문에 이득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일 만드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요. 2000 초반에는 배당주로 분류됐던 기업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 많이 올라온 이유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보통 워드 같은 거
이렇게 뒤로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 구독이죠.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온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가져가시면 문제가 없다. 그런 기업들이 배당 성장 포트에 담겨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면 배당도 커지고 이익도 증가해서 주가까지 올라오는 기업들 선박자를 맞추시면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서 보시면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보다 더 잘 나오겠죠. 아마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 책이 가장 좋은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제 책을 보시면 이렇게 보다가 좋은 내용이네. 알았어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레시피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집에 가서 공부하시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책은 제가 보기에는 평생 가져갈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죠. 배당 그럼 금액이 이제 늘어나는 만큼 세금 이슈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 배당세 좀 절약하는 꿀팁 있을까요? 그거는 안 내시면 되겠죠. 농담이고요. 근데 그건 농담이고 15.4% 떼고 들어오는 거니까 상관없고 문제가 양도세인데 양도세는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이익이 있으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 양도세가 좋은 게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합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20% 내는 거는 뭐 22% 글쎄 클까 싶은데 저는 꽤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여기서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해외 주식에 대한 평균 세금은 혹시 아십니까? 양도세 평균 금액 1인당 2천만 원 후반대입니다. 버는 거 아닙니까? 버는 거니까 벌고 내는데 뭐가 문제. 다만 여기서 직전에 벌었던 것을 다 쓰고 나서 이듬해 5월 낼 때가 문제 되는 거기 때문에 번 것을 예금해 놓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 쓰고 나니까 조금 배가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거지 지금 문제가 안 되고요. 오히려 저는 절세 상품으로 해외 주식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예. 저서에서 높은 배당 수익률의 함정에 뭐 빠지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흔히 수익률이 높다고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그거죠. 주가 빠지면 20%가 되고 있는 그 배당. 그러니까 1,000원분의 100원이었던 배당 수익률이 500원분의 100원 되면 20% 되는 건데 그럼 많으면 2배 올라가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1번이고 2번은 혹시 만약에 주가 2,000원 되고 배당 200원 되면 얼마입니까? 퍼센테이지가? 10%죠. 근데 그걸 똑같다 생각하시는데 아까 했지만 배당이 2배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는 배당금이 중요하다. 배당을 무조건 보셔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는 배당 일도에 너무 몰입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기업이 성장을 멈출 때 하는 배당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도 주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AT&T 다 좋지만 아마 배당 받은 것만큼 주가 빠졌기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배당과 같이 가져가면 좋기 때문에 배당 일도보다는 배당금을 가지면 가져오라 조언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수학적인 계산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배당이 커지는 게 좋다고 보시고 배당이 커지는 기업들이 실적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겠죠. 그런까지 생각을 가지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AT&T보다는 배당을 증가시키는 기업에 관심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유독 주식만 많이 올라오면 팔고 싶은 왜 그런 욕심이 생길까? 난 그걸 여쭈고 싶어요. 많은 분들과 함께. 아니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주가 올라오고 있으면 더 보유해서 끝까지 내가 가서 한번 먹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아 보이는데 약간 반대로 생각하시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주가 올라가는 기업들 무시하시고 같이 글로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